자, 73번 조금 다른 그 컴퓨터 정보통신에 관련된 용어들인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부터 먼저 풀어나갈게요. 도메인,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문자로 되어 있는 웹주소 뭐 이런거 www.naver.com 그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은 중복하면 안되겠죠. 네이버라는 사이트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도메인이고, 패킷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정보의 단위, 컴퓨터에서 통신을 할 때,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그냥 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패킷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보냅니다. 요만큼 묶어서 하나의 패킷, 요만큼 묶어서 하나의 패킷,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단위가 바로 패킷이고, 프로토콜,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 규약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의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면 둘의 약속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잡아주는 게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통신 규약이더라. 이게 프로토콜.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IP 주소, 컴퓨터의 주소를 문자로 나타내는 형식. IP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류가 두 개인데 IP 버전 4라는 종류가, 그러니까 IP 주소라는 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192.168. 뭐 0.1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IP 주소란 말이에요. 이게 IP 버전 4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각 자리가 점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고 네 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IP 주소, 컴퓨터의 주소를 문자로 나타내는 형식? 아니요, 숫자로 나타내는 형식이라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74번, www 서버에 접속하여, 여기 www 서버는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로 인터넷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서 HTML 문서를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용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HTML은 우리 인터넷 하다 보면 마우스로 클릭 가능한 문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문서가 HTML 문서예요. 다른 문서들은 그냥 글자를 읽기만 하는데 HTML 문서는 클릭할 수 있는 문서들을 말합니다. 이게 약자가 하이퍼텍스트 모델링 랭귀지인데 클릭할 수 있는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서를 읽어드리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클라이언트용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클라이언트는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 손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네이버에 있는 정보를 구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클라이언트, 그럼 네이버는 우리한테 뭐가 되느냐? 서버가 됩니다. 주인이 서버의 입장이고 고객이, 손님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클라이언트용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좀 쉽게 얘기하려면 인터넷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 뭐라고 하느냐? 뭐가 필요합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지는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등등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프로그램 뭐라고 하느냐 하면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웹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다음 75번, 인터넷에 있는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 도메인이라는 것은 www.naver.com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도메인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이버도 사실 뭘로 되어 있느냐면 컴퓨터들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이버도 실제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92. 뭐 100. 뭐 예를 들어서 뭐 3.54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쳐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네이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주소를, 숫자를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로 바꿔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약자인 DNS라는 게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DNS란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을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른 부분들 조금만 보시면요, 1번의 HTTP는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하이퍼텍스트, 아까 HTML 그 인터넷 문서를 쓰겠다라는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라는 뜻이고, TCP/IP는 IP 주소나 아니면 송수신을 위한 어떤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URL은 도메인과 같은 의미예요. 도메인은 www.naver.com이었잖아요. 그럼 URL은 http 한 다음에 naver.com, 그게 URL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주소예요. 다음 76번, 통신 속도 중에서 BPS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혹시 지금까지 컴퓨터의 그 속도들을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밉스라는 그 단위를 배웠어요. 이게 밀리언 인터럭션 퍼 세컨드의 약자라 그랬죠. 초당 100만 명령어의 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P를 기준으로 뒤에 거당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 비트 퍼 세컨드의 약자인데 앞에 B는 비트예요. 그 다음에 S는 세컨드, SEC만 적을게요. 세컨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결국 초당 비트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당 몇 개의 비트를 받느냐. 그래서 결국 BPS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7번 문제를 보시기 전에 교환 방식에 대해서 좀 잠깐 보면,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교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회선 교환 방식. 회선 교환 방식은 직접 컴퓨터와 컴퓨터를 회선으로 연결하는 교환 방식을 말하고, 또 한 가지 축적 교환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컴퓨터와 컴퓨터를 메시지를 한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쪽에 있는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는 게 회선 교환 방식이고요. 축적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엔 이 메시지를 여기다 쌓아놔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접속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축적 교환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회선 교환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직접 교환 방식이고요. 축적 교환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메시지를 쌓아놓고 보내는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을 쌓아놓고 보내는 패킷 교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7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 교환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메시지, 회선, 패킷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아닌 거 몇 번입니까? 1번.